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둔괴를 살펴봤습니다. 둔괴는 이제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경우였지요.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설명드렸는데,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아름답게 물러나는 사람이죠. 아름답게 물러나는 사람은 다음에 또 기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주 기용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 총장이 직업인 분,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대표이사가 직업인 분들, 그런 분들 비결이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할 때 아름답게 물러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기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둔과 대대를 이루는 대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대장은 클 때자에 씩씩할 장자죠. 크게 씩씩하다는 뜻인데 뭐냐 하면 이 둔과 대대를 이루죠. 둔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때를 잘 판단해서 물러나는 경우였고, 반대로 대장은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춤주춤할 때가 아니고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저민들이 볼 때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씩씩하게 정면 돌파를 해 나갈 때도 따라야 되는 6단계의 법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괴에서 6단계의 그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12벽괴죠. 12벽괴 그동안 몇 번 봤습니다. 12가지 괴를 1년 12달에 맞게 배열한 것이지요. 저희 대장괴가 여기 있습니다. 음력 2월입니다. 음력 2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오늘이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 입춘이었죠. 입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음력 1월 1일이죠. 설날. 입춘은 설보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왔죠. 그래서 입춘부터 인월이죠. 인월에 해당하는 괴가 태괴고, 소통이 잘 돼서 태평한괴입니다. 상경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괴가 대장입니다. 이 태괴가 양효가 3개인데, 이 2월이 되면, 묘월이 되면 양효가 넷으로 하나 더 자라나죠. 그러니까 군자에게는 아주 여건이 좋은 때입니다. 봄이고, 봄의 절정이고 양효가 넷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난주가 입춘이었는데 오늘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입춘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봄인데 이게 무슨 봄이냐 이렇게 꽁꽁 영하 몇 도인데 이렇게 추운데 무슨 봄이냐 하는데 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제 음력으로 11월. 이때 복괴가 놓이는 음력으로 11월에 이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 양력으로 12월 23일경이 동지죠. 동지가 무슨 날이냐 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죠. 반대로 동지 바로 다음부터는 밤이 점점 짧아지면서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동지가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밤이 가장 길었다가 꺾이면서 밤이 점점 줄어들고 낮이 점점 길어지는 태양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벌써 어느덧 2달이나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이 봄이라는 게 납득이 되시죠? 태양이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됐는데 어떻게 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봄을 더 늦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연의 때는 아주 합당하게 맞는 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춥지만 지난주부터 봄이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 입춘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추운데 무슨 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겨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흔히 사람들이 겨울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겨울이 왜 필요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겨울이 없으면 봄, 여름, 가을이 왜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봄, 여름, 가을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인의예지 사덕 중에 지혜에 해당합니다. 지혜. 겨울의 삭풍에 마주했을 때 사람이 참 지혜를 깨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참 지혜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비유해 보면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나서 이 자연의 계절로는 봄입니다만 이 코로나라는 이 몹쓸 질병이 횡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다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요. 그럼 이 코로나라는 게 왜 닥쳤는가?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이제 저희도 막 할 텐데 백신을 맞고 자연 면역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즐겁게 담소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지금 아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모두가 맞고 자연 면역이 생기면 그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정말 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봄인데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웃고 같이 식사하고 이 간절한 소망이 사실은 예전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라는 엄혹한 겨울이 닥치니까 그처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고 있죠. 이게 바로 겨울의 역할입니다. 겨울이 바로 사덕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겨울의 삭풍을 마주하고서야 사람이 비로소 참 지혜를 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엄혹한 시간이 닥쳤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참 지혜를 깨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치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기간으로 삼으면 이 기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봄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월부터 이 봄이고 2월이니까 입춘으로부터도 이제 한 달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군자가 아주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죠. 이게 대장이죠. 반대로 둔이 있죠. 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둔이죠. 이 대대를 이루죠. 이 6월은 이 입추까지가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이 끝나면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에게 불리한 시기니까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였죠. 그래서 이 대장이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6월 미월이죠. 미월 이 입추까지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대장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괴의 해석에서 이 6월이 중요한 의미를 띠기 때문에 이 구도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괴요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1단계죠. 대장괴 1단계. 처음에 양이 오니 씩씩함이 아직 발해 단계에 머무르는 상이다.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점점 비유하는 그 상황을 몇 번 보셨죠? 여기서 같은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이 양효가 처음 놓였기 때문에 아직 그 씩씩함, 그 씩씩함의 기운, 군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씩씩함이 아직 발해 단계에 머무르는 상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1단계라 아직 그 여건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은 흉하다. 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직 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부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전의 주석을 보면 공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일효사에 대한 풀이를 보면 씩씩함이 발휘 단계에 머무는 것은 그 믿음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냐면
씩씩함이 왜 이제 이 겨우 발의 단계에 머무르느냐. 그 믿음이 아직은 궁색하다.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직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보하는 어찌 보면 그 자신감을 가지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이제 양효가 하나 더 놓이죠. 양 기운이 점점 자라고 있죠. 2단계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 두 번째 오니 정하면 기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하다는 것은 그 괴의 취지를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는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2단계로 가면 양효가 두 번째 또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하면 되죠. 대장괴의 취지에 맞게 씩씩하게 나아가서 나의 할 바를 추진하면 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단계 보시죠. 3단계. 이제 양이 세 번째로 오죠. 예. 양이 세 번째에 또 오니 소인은 장을 쓰나 군자는 망을 쓴다. 정하면 위태로우리라.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급부를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소인은 장을 쓴다고 했죠. 이 장이라는 거는 대장괴, 이 대장괴의 그 씩씩할 장자입니다. 뭐냐면 양이 세 번째에 오니까 지금 보시죠. 양 1단계 양, 2단계 양, 3단계 양이죠. 이 유리한 상황이 계속 조성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되면 소인들은 이제 이 계속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아주 씩씩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그 좀 소인들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이걸 보이는 거를 그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늦게 움직이는 거죠. 군자는 이미 2단계에서 아까 그 정하면 기라리라고 했죠. 군자는 이미 2단계에서 씩씩하게 자기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3단계에서는 망을 쓴다. 망은 이제 그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2단계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 3단계로 가면 군자는 한 템포 쉽니다. 예. 왜냐하면 주역의 리듬은 이 같은 동작 양양양 계속되는 것을 싫어하죠. 이렇게 양양양 세 번 계속되면 세 번째는 위기가 발생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군자는 그런 리듬을 알기 때문에 리듬을 줍니다. 아까 돌이켜 보면 1단계는 정하는 것은 흉하다고 했죠. 똑같이 양이 놓이지만 군자는 1단계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드디어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2단계에서 크게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는 다시 이제 좀 소극적으로 조심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약강약으로 나가죠. 군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약강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나갑니다. 리듬을 주면서. 이러면 무리가 안 되는데 강으로 나가면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소인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역의 괴상을 굳이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역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패턴만 알아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리듬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효라고 해서 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자가 하듯이 약강 이렇게 리듬을 줍니다. 리듬을 주면 매사에 무리가 따르지 않지요. 예.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소인들은 그런 어떤 주역의 리듬을 모르기 때문에 3단계에서도 강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군자는 그렇게 오히려 이 소극적으로 이제 한 템포의 이 템포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 3단계에서 정한 것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 소인은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그 뿔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그렇게 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고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그 뿔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왜 3단계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가? 4단계에서 큰 성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약강의 리듬을 주는 거죠. 4단계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도리어 자기 힘을 비축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4단계 볼까요? 4단계에서 어떻게 군자가 움직이는지. 양이 네 번째에 또 오니 정하면 기라리라 또 나오고 있죠. 정하면 기라리라. 이제는 대장계의 취지에 맞게 씩씩하게 자기가 추구할 바를 추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하면 기라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다. 울타리가 터져서 열리니 피곤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단계 이 소인들을 비유한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울타리를 열려고. 울타리는 뭐냐면 비유죠. 지금 군자를 가두고 있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목표인데 3단계에서 수디양은 공연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울타리를 들이받느라고 뿔을 피곤하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면 4단계에서는 울타리가 터져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울타리가 터져서 열리니 피곤할 것이 없다. 3단계하고 딱 비교가 되죠.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씩씩함이 큰 수레의 복토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복토. 이 복토는 앞서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뭐냐면 수레와 수레 그 바퀴축을 연결하는 부속이죠. 그 여기 시대에는 나무로 수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복토 운행하지 않을 때는 이 바퀴축을 마차에서 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토를 열어두고 운행할 때는 바퀴축을 대고 복토를 닫아서 수레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토에 씩씩함이 놓인다는 건 뭐냐 하면 앞서 1단계는 발에 씩씩함이 놓였다고 했죠. 1단계는 움직이려면 그 걸어서 움직여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가 되면 이 양기운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1단계에 발로 걸어가야 됐다면 4단계는 큰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큰 수레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태우는 대승, 그 인간 공동체를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4단계가 되면 또 군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큰 수레에 대승에 군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태우고 본무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큰 수레를 움직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혼자 자기 발로 혼자 걸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처럼 큰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군자의 비전인 것입니다. 군자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단계에서 아직 때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울타리를 들이받느라고 자기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4단계에서 울타리가 드디어 열리는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군자는 수레의 복토를 채우고 큰 수레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싣고 보무도 당당하게 수레를 타고 울타리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소인과 군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다보는 비전 자체가 다른 것이죠. 시야가 넓은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단계를 보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5단계에 주목할 점은 음효가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효였는데 5단계 처음으로 음효가 놓이죠. 지금 상황이 군자에게 녹록치 않은 좀 뭔가 어려운 여건이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음이 5번째 오니 경계에서 양을 잃지만 후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양이죠. 양. 경계에서 경계라는 거는 뭐냐면 바뀌는 지점입니다. 경계. 여기죠. 여기 바뀔 역자입니다. 바뀔 역자.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는 지점에서 경계라는 것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경계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지점에서 양을 잃지만 후회는 없으리라. 상황이 바뀌고 있죠. 그동안 쭉 양이었다가 음이 오고 있죠.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이 상황이 바뀌는 이 경계 지점에서 양을 잃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12벽궤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한번 12벽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벽궤의 6월이죠. 6월이 이제 여름의 맨 마지막 달입니다. 6월의 마지막이 입추까지가 6월인데 이 6월이 바로 미월입니다.
임묘진 사오미 미월이죠. 미월이 바로 양입니다. 양. 그렇죠? 예. 미월 이 미가 바로 양이죠. 양. 예. 예. 그래서 신미년에 태어난 사람들 뭐 이 미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양띠인 거죠. 양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입니다. 뭐냐 하면 왜 이게 양이냐? 이 4, 5, 6 이게 여름이죠. 여름. 6월까지가 여름이고 7, 8, 9는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는 뭐냐 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 경계선상에 바로 이 미월이 놓입니다. 양이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월의 소임은 뭐냐 하면 양의 소임은 뭐냐 하면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가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 이 천지자연의 운행을 양기운의 절정인 여름을 잘 마무리 짓고 음기운인 가을로 이 배턴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양의 소임입니다. 예, 양을 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 중요한 소임을 맡은 게 바로 양인 것입니다. 이제 이 미토의 소임이죠. 미토. 이걸 염두에 두시면 아까 그 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경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양기운이 음기운으로 바뀌는 경계에서 양을 잃는다. 뭐냐면 양의 역할이 양기운을 음기운으로 돌려 세워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양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양기운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양 1, 2, 3, 4단계 동안 군자가 씩씩하게 자기 원하는 바를 추진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5단계는 음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궤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떤 그 리세가 있습니다. 리세. 우리가 보통 기세라는 말을 현대에는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리세라고 썼습니다. 기세가 아니고 이치의 추세입니다. 기운의 추세가 아니라 마땅한 이치가 흘러가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치의 추세에 따라 이 5단계에는 그 음의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 굴러온 이치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5단계에서 양이 행동을 해도 후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경계에서 양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양기운에서 음기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양기운에 따른 행동을 그만두고 음기운에 따른 응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이 진행되어 온 그 리세가 있기 때문에 5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군자가 할 바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양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양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숫양이 다시 울타리를 들이받는 상이다. 이제 첫 번째 울타리 지나가는데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갔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넘어가고 싶어서 이제 소인들은 숫양은 다시 울타리를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물러나지도 못하고 완수하지도 못하게 되면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여기면 길할 것이다.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이 양이 자꾸 울타리를 들이받는데 울타리에 뿔이 걸리면 이게 돌파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로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출구 전략이죠. 불능퇴. 이 물러나지도 못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해보다가 안 되면 출구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퇴로를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단계는. 왜냐하면 음기운이 두 번째로 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 퇴로를 마련해 두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 두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괴사는 평범한 괴사이기 때문에 뭐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대장의 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